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또 상담을 많이 해볼 텐데요. 일단 시장 또 오늘 약세를 보이다가 좀 다시 회복하고 있는 흐름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종목들이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개별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흐름성의 개별 장세가 좀 계속 이어지는 듯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내려갔다가 왜 내 건 다시 회복하지 않나 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도 많이 있을 텐데요. 자, 그런 부분들 시장 오늘 상담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접수로 가능합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화 접수 받고 있고요. 유튜브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2대12 TV로 접속하셔가지고요. 거기에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상담 접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분위기 잠깐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는요. 장 초반에 조정성 흐름이 조금 있었습니다. 피로감이겠죠. 지수의 상승은 최근에 있었는데 종목별 개별 장세의 흐름성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흐름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시장의 조정성이 나올 법한 자리에서 조정이 조금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또 4주 동안의 연속적인 상승이 계속 있었던 흐름에서 이제 첫 번째 조정이 나온 흐름인데 역시 저항 구간까지 어느 정도 진입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좀 보여진다라고 생각되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아직까지는 하방성이 좀 경직돼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눌림성이 나오면은 오늘 같은 경우가 딱 그렇습니다. 오전장에 강하게 외국인들이 초반에 하락 압박을 줄 듯한 느낌을 줬는데 제가 오늘 느끼는 수급의 흐름은 겁을 주기 위한 흐름성의 느낌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자동차 쪽에 대한 모멘텀이었죠. 현대차 쪽에 어떤 악재성 내용성이 조금 발휘가 되면서 시장에 조금 투심이 악화되는 흐름성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바이오 쪽하고 같이 흐름을 만들었던 부분들이 같이 하락성을 좀 보이면서 2차 전지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약세로 이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은 역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내용성이 가장 클 거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기업의 사업부 일부를 분할할 것이다라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분할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투심이 일시적으로 위축된 흐름성으로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인 흐름성에서 조정은 이어질 수 있겠지만 결국 회복도 가능한 전기차에 대한 시장 규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발빠른 현대차의 전환 정책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흐름들을 잘 관찰하면서 시장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시장의 지수를 조금 체크해 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항을 받을 법한 자리까지 왔습니다. 조금 저는 2,549포인트 저번에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가격대 부분까지 이틀 전에 한번 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항성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조정성 흐름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에 대한 이틀 하락이 있었죠. 근데 오늘 그 흐름에 반전되는 분위기는 역시 삼성전자가 좀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유동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시장의 유동성이 전체적으로 이제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환되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생각되는데 자동차 쪽에 수급이 좀 머물러 있던 게 풀리면서 이제 삼성전자 쪽에 대한 실적으로 폴더폰에 대한 사전 예약이 실시가 됐는데 그 사전 예약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 외로 반응이 좀 좋다라는 의외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솔직히 기대를 안 했었는데 조금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사전 예약이 많게 나타나면서 기대감을 좀 품는 것도 있고요. 실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판매, 스마트폰이나 이런 실적은 수요는 감소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구축 흐름성을 유지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디램에 관련된 부분의 업황의 부진에 대한 부분들이 3분기, 4분기 초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시점까지 가는 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때쯤 되면은 그 시점부터 또 전환점이 생길 수 있는 업황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게 과거 미중 무역의 갈등,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서 나왔던 내용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그 갈등 사이에서 나왔던 메모리 업황의 부진과 비슷한 흐름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대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의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비중을 조금 축소한 전략에서 대형성이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장은 아직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서 보수적인 대형의 눌림성을 좀 기다렸다가 가격적인 조정이 좀 빠지면 매수 관점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수 타점이 좋은 기업의 섹터는 현재는 우량 기업부입니다.
현재는 뭐 중소형 쪽에 이 변동성을 크게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빠른성에 대응이 어렵다라고 생각될 때는 중소형 우량기업부, 2차 전지 쪽도 있고 화학 쪽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유통 쪽에도 있죠. 그 무역 쪽도 있고 유통 쪽도 있는데 그런 쪽 관련된 부분에서 우량 사업부, 우량 기업부를 좀 체크해 보면 영업이익이 분기에 한 200억대 이상 정도 나오는 기업들을 주로 찾아서 흐름을 좀 읽어보신다라면 생각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가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은 시점이다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참고 내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은 여기까지 확인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상담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기술인데요. 2411원이거든요. 2714원이요? 2411원. 2400. 네. 비중은요? 비중은 지금 40%예요. 원래 그 2,800원 위에 있던 걸 한 비중을 좀 더 실어갖고 요 근래에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누가 요즘 완전히 또 이슈가 되고 있대서 제가 너무 높은 금액에 있어갖고 못하기를 했는데 지금 아직 이렇게 안 가고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한 번 올라올 것 같긴 한데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올라올 것 같아요. 좀 기다려보죠. 기다려보면 원전적 모멘텀이 이 힘이 막 강하게 솟구치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좋은 내용들이 계속 축적되고 있어요. 실적으로 친원전 정부이기도 하고 해외 수출에 대한 관련 모멘텀, 거기에 대한 일부 계약건까지 이루어지면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기술이 직접적인 수혜를 보냐 안 보냐라는 부분보다는 약간 테마성이죠.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한국 수력 자원 쪽에 관련된 부분에 모멘텀이 생길 때 우리 정부 해외 글로벌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생길 때 뭐 사우디라든지 뭐 중동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모멘텀이 생기고 유럽 쪽도 역시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런 모멘텀이 생길 때 테마성으로 이제 중소형은 약간 테마성으로 편승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로봇주 관련된 흐름도 괜찮은데 어느 쪽에 올라탈지 모르겠지만 뭐 테마성의 흐름에서 어디든 막 그냥 세력이 막 섹터를 따라서 그냥 우리 이번에 이쪽에 한번 편승해 볼까 막 이러면서 막 순간적으로 갑자기 움직일 수도 있어요. 흐름 자체도 차트적으로 지금 차트를 보니까 흐름적으로도 한번 수렴 상태가 만들어져 있고 그 수렴 상태에서 이제 방향성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수렴이라고 하는데 긴 조정 이후에 좀 추세적으로는 과거부터 이렇게 쭉 가고 있었지만 이 하단에서 꺾이면은 좀 깊게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 번쯤 올렸다 가겠죠. 그냥 내려가지는 않을 거고요. 한번 슈팅을 주면 네,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네, 한 2,400원 정도. 2,4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비중을 줄이시면서 매도 전략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의도치 않는 비중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비중이 늘어나면은 내 심리적으로 그 매수가 가까워지고 얘가 변동성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빨라지면은 마음이 쿵쾅쿵쾅쿵쾅해서 또 팔아야 될 때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싫으면 안 되죠. 확실하게 빠져나오고 싶은데. 확실하게 빠져나온다고 더 싫었는데 지금 내려가면은 못 빠져나오고 비중은 더 갇혀버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주식에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가 있고 내가 오르는데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위쪽에서 많이 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막 그 2배 이상, 3배 이상을 더 샀는데 그게 좋은 결과로 올라가 주면은 뭐 내가 한 5% 이내권으로 줄여놨어요. 그래서 5%로 올라와서 본전 이상 와서 잘 팔면 좋은데 5% 이상의 또 수익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또 안 파는 경우도 생기고요. 욕심이 생기니까. 그러는데 또 혹시나 5% 상관해서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꺾였을 때는 잘 생각해 보시면 비중이 10%가 기존에 1%씩 더 내려가던 거에서 내가 비중을 뭐 추가로 또 한 50%까지 올려놨는데 거기서 1% 빠지는 게 손실 금액이 5배로 뛰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커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손실 금액도 커지고 빠져나오려고 했던 빠져나올 구멍도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구멍이 있는 게 이 회사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있으니까 매도를 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비중은 40% 많아요. 이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 뭐 대단한 기업도 아니고 안정적으로 끌고 갈 기업도 아닌데 지금 비중 40%나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운 비중이거든요. 비중 늘리지 마시고요. 오래 안 기다리고 조만간에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게 보이는데 제 생각은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제가 정답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네. 언제 튀어오를지 모르니까 올라오면 잘 매도하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2,400원대 알겠습니다.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정보 보유하고 계세요? 예, MC 넥스트. 네, 매수가 비중은요? 예, 42,200원에 30%. 42,200원에 30%요? 예. 어떻게 저희 본전까지는 오게 될까요? 네, 좀 갈 것 같아요. 요즘 뭐 조금 올라가는데 그거 뭐 뭐 폴더블 폰 좀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MC넥스가 폴더블 폰에 이 카메라가 앞면 뒷면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예, 휴대폰 그러니까. 보면 카메라가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잖아요. 그냥 앞면 예. 쪽은 아닌데 뒷면 쪽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MC넥스도 그쪽에 삼성전기하고 같이 이제 모듈 납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출시되는 예. 제품에. 그래서 예. 실적 많이 팔리면은 그 기대감에 이제 편승해서 조금 더 오르겠죠, 그죠? 좀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예. 봅니다. 그걸 지금 그 예. 기대감에 지금 주가가 살금살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요즘 네.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대차가 자율주행 사업부를 분할한다라고 얘기해서 주가 빠졌거든요. 근데 그만큼 예. 그 분할에서 또 다른 이제 그 현대차가 그 지분 투자해 놓은 기업하고 그 투자의 그 회사에 이제 조금 힘을 실는 쪽으로 이제 사업부를 조금 맞춰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역시 MC넥스 같은 경우 현대차의 전장, 그러니까 자율주행 카메라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쪽 예. 관련돼서 자동차하고 스마트폰에 관련된 모멘텀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가도 좀 과도하게 빠졌고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지만 2분기는 좀 다시 사이클을 끌어올리고 있는 단계니까 저는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홀딩하고 좀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평당 이제 6월 달에 빠졌던 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겠지만 일단은 매수가보다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한 43,000원 정도만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네. 보유하고 계신가요? 예, 인선 ENT고요. 인선 ENT요. 예, 네, 매수가 11,500원에 네, 11,500원에 30%예요. 30%요. 예, 네, 좀 아쉽다, 그죠? 최근에 뭐 이게 아쉬워할 내용은 아닌데, 그죠? 그 비가 예. 와가지고 좀 안 좋은 일이었지만 그래도 예. 일단 폐기물 쪽 관련된 부분에 쓰레기 많이 그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또 수도권이다 보니까 인선 ENT가 조금 수혜를 보는 형태가 있었는데 역시 단발성일 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 뭐 또 태풍이 오고 이러면서 복구가 또 아직까지 좀 진행 단계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런 거 자체가 또 한 번 더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빼고도 폐기물 쪽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좀 중요한 사업성 이 시장에 대해서 뭐 친환경에도 포함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테마로 좀 편승을 한다라면 나쁘지 않을 텐데 사업적으로 그냥 폐기물을 쓰레기 처리하는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다 보니까 시세적인 흐름 자체가 조금 너무 잔잔해요. 그러니까 막 이래 시장에 관심 많이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한번 관심 잠깐 받았었는데 저는 이 기업도 낙폭을 계속 아래로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좀 내려왔고 그런 계기를 좀 만들었고 이 물량 자체를 뭐 차익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다만 비중이 조금 저는 이 기업으로 따진다면 비중이 조금 무게감이 있어 보여요. 30% 정도는. 그래서 저는 더 늘리지 않고 기다리는 쪽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대한 부분 한 1,500원 정도까지 회복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회복하고 난 뒤에 어디로 갈까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겠죠. 그때 이제 업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회사 기업 내용이나 이 폐기물 쪽에 관련된 모멘텀은 향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홀딩 의견 드려볼게요. 1,500원 위쪽으로 오면 충분히 매수가까지도 추세가 바뀌어서 지금은 내려가는 추세지만 화면 보시면은 화면 보고 계세요? 네. 화면 보고 계시면은 제가 이렇게 추세 방향성을 한번 큰 폭으로 이렇게 큰 추세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쭉 연결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내려가고 있는 흐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게 오히려 이번에 있었던 이 수급 흐름이 조금 그런 추세를 반전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올랐다 떨어졌다고 해서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봐서 그러거든요. 근데 계속 체크해보면 이래 내려가다가 옆으로 또 다시 천천히 이렇게 올라와요. 이런 흐름을 좀 기다려 주시면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네? 더 여쭤봐도 될까요?
더 사도 장기적으로 되겠네요. 가지고 가는 건 어때요? 장기적으로 간다라면은 하락을 조금 더 견딜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더 내려갈 것도 내가 장기적으로 갔는데 주가는 그 내가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걸 내려가는 것도 인지를 하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 회사의 기업의 주가는 한 7,200원대까지도 하락성이 있어 보입니다. 흐름상으로. 그러니까 그 가격을 견딜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가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그 가격까지 가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매수가까지 회복한다라면 당연히 비중을 굉장히 많이 축소했다가 아래쪽을 눌러줄 때 가격이 싸지는 걸 모으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알았습니다. 일단은 예.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동양철관을 좀 너무 많이 그 높은 가격에 갖고 있어서요. 네. 물을 해야 할라나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할라나 순절매를 해야 할라나. 그 높은 가격이 얼마예요? 1780원이요. 1,780원이요? 네. 비중은 어느 정도요? 70%요. 70%. 이러니까 네. 힘들다, 그죠? 비중이 네. 많아서. 근데 네. 지금은 좀 기다리죠. 조금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 관광 쪽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동양철관 또 네. 재무적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있긴 했었지만 지금은 네. 어느 정도 좀 회복성이 있어요. 얘는 지금 영업이익이나 매출액보다도 이 회사가 네. 가지고 있는 재무 건전성이 약간 조금 불안한 것 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네. 지금 약간 부채는 계속 깔리는데 회사가 이제 벌어들이는 돈들이 쌓이는 게 없다 보니까 유보금이 굉장히 네. 많이 다운돼 있어요. 뭐 사업 특성상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네. 일단은 뭐 실적으로 요즘 뭐 수돗물 유충이나 그리고 빗물 터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네. 그 재난사고도 있었고 해서 그러면 그 빗물 네. 터널이 그냥 터널만 크게 네. 뻥 뚫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관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네. 테마성으로 이 철관 관관 쪽으로 얘가 직접적인 수혜가 없어도 이상하게 또 네. 테마성으로 또 움직일 수 변동성도 가능하고 요즘 또 수돗물 유충이 이 비도 네. 많이 오고 날도 굉장히 더워지다 보니까 계속 여기저기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테마성도 네. 있으니까 최근에 조금 올랐다 계속 올랐다 빠졌다 하지만 한 번쯤은 올라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팔 자리는 아닌 네. 것 같고 더 살 자리는 네. 비중이 너무 크고요. 우리가 한 1,400원대 정도까지 이번에 올라오면 1,400원에서 또 돌파 시도까지 네.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매수가하고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이거는 일단은 괜찮으니까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좀 시간 여유 두시고 한 1,500원대 네. 넘어서면은 이제 내가 비중을 줄여야 될 때가 됐구나. 뭐 더 가지 못하면 약손실을 조금씩이라도 줄이는 전략을 미리 1,500원이요? 네, 1,500원대에서 다 파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내가 네. 이게 또 올라갔다 또 빠지면 힘 빠지고 밑에서 또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 네. 70%에 10% 정도, 20% 정도는 과감한 선택을 네.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기회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물은 타지 1,500원대까지. 말고요. 네, 물은 타지 1,500원대. 말고. 물은 타지 말아요. 네, 다 팔지 물 타지 마세요. 지금 아, 타봐야 예. 효과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네. 어느 선에서 지금 아까 조금 손절매를 1,500원대에서 손절매 이거 하라 1,500원, 했어요. 1,500원대 올라오면은 뭐 재무적인 네. 부분도 있고 이래서 생각보다 대형 좀 큰 호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좀 돌파성이 조금 더디거나 뭐 저항을 좀 많이 느낄 것 같거든요. 우리가 항상 주가라는 네. 게 위쪽에서 어느 힘이 발휘되고 나면 그 힘이 빠지는 데가 팔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자리, 그게 이제 저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가격대 네. 1,500원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걸 소화하기에는 네. 좀 강한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 호재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네. 1,500원대 오면 그때 우리가 체크하면서 다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500원까지는 감사합니다. 홀딩 하세요.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네, 매수가 후 지금- 비중은요? 네, 78,300원에 40%. 78,300원에 40%? 네, 오늘 근데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조금 음, 어떻게 계속해도 되나.
이게 셀트리온은 저 최근에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셀트리온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밑에 바닥은 안 깨질 것 같아요라고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근데 네, 셀트리온 아무리 주가가 뭐 폭등이 나왔다 그러면 뭐 저 올라가서 한번 강하게 내려오고 하는데 주가라는 게 당연히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조금 많이 올랐는데 이제 저항이라는 부분이 있는 구간에서 조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올해 초 떨어지기 전에 이제 힘이 좀 응축돼 있던 행보 구간을 깨고 떨어진 약간 그런 자리의 위치인데 작년에 여기서 지금 화면 보고 계시면은 화면에 네. 작년에 이 구간에서 이제 흐름을 가져가다가 올 초에 이제 쭉 무너졌었는데 그 부분을 좀 회복해서 이제 저항성을 좀 느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네. 힘을 쓴 것도 아니고 뭐 거래를 많이 터뜨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연스러운 조정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내 매수가가 신경 쓰이는 것 뿐인 거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뭐 짧게는 뭐 73,000원대 부근에 지지가 나오겠지만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뭐 조금 더 깊게 떨어진다라면 한 66,000원대까지도 우리나라 시장 조정에 또 편성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왜냐하면 시장 셀트리온이 조정 때문. 네네. 네, 합병 이슈에 대한 부분들 하반기 때 한번 언급될 거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의 미국 이제 직판이죠.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셀트리온이 이제 자체적으로 판매에 대한 영역을 넓히겠다라고 했던 부분에서 미국 법인을 100% 인수하면서 이제 해외 이제 직접적인 영업권을 갖고 있는 건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 국내는 제약이고, 셀트리온은 약을 생산하고, 그리고 헬스케어나 제약 쪽도 뭐 꼭 그 한 약만 파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구성품이 있기 때문에 구성약이 있다는 얘기고, 미국 처방전 관련된 미국의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는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리고 기다리셔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려볼게요. 가격이 혹시나 아래쪽으로 좀 깊게 빠지는 경우에는 연락 주시면 좋고요. 현재는 네. 저는 한 7만 3천 원대 정도 지지력이 있어 보이니까 좀 흔들리더라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홀딩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6만 원대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또 추가 매수를 해도 되나요? 저는 오히려 혹시나 네. 7만 한 1,000원 500원 정도 이탈하면 7만 한 2천 원 정도짜리 이탈하잖아요. 7만 2천 원이요. 네. 그러면은 네. 비중을 한 10% 정도 줄이세요. 손실 좀 보더라도. 아. 왜 나중에 많이 네네. 올라가면 30%니까 이익을 되찾을 수 있잖아요. 조금 덜 벌더라도 이익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줄이시고 내려오면은 그때 그 줄였는 비중을 조금 사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 40% 갖고 있는데 내려가서 더 늘려버리면 60%, 네. 70% 돼서 하루 종일 긴장돼서 못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중이 너무 커지면 안 좋으니까 혹시나 72,000원 이탈하면은 비중을 조금 줄이세요. 그리고 떨어질 때 다시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예, 하이브 32만 9천 원에 35%입니다. 32만 9천 원에 35%요? 35%. 어, 예. 못 빠져나왔어요. 네, 잠깐, 한 좀 오래됐는데요. 네. 한 1년 반 넘게 기다린 것 같은데, 잠깐 오른 게 있었는데, 네. 매수가에서. 그러네요. 못 빠져나왔어요. 한 몇 초밖에 안 돼 있어가지고. 이때 한 이틀 동안 4월 달에 머물러 줬는데 못 파셨네요. 네. 그죠? 근데 네. 뭐 이럴 수 있죠. 뭐 주식하다 잠자고 보면은 있다가 뭐. 그게 예, 더 다 기다려야 그래요. 된다. 어쩔 수 없다. 저도 똑같습니다. 너무 높은 뭐, 가격에 샀다. 우리가 뭐 계속 어떻게 보고 있겠어요. 그죠? 네. 자, 일단은 중요한 건 그것보다도 지금부터가 이제 어떻게 가느냐겠죠. 그죠? 내 비중도 어떻게 해결하고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때 시점의 기억은 다 지우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네네. 아무 나한테 도움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 그때 팔았어야 됐는데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하이브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주가가 되고 내 지금 매수가 위치가 상당히 높게 있는데 지금 이 가격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 체크해야 될 텐데 역시 네. 소속 가수에 대한 모멘텀이 너무 큰 기업이다 보니까 뭐 BTS가 맞습니다. 개인 활동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 개인 네.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뭐 기존에 있던 팬클럽들이나 이런 쪽에 약간 분산되기 시작하고 있고 약간 소강 상태에 있고 그리고 걸그룹이 나왔는데 반응은 좋아요. 반응은 좋은데 주가 회복성의 그 타이틀을 가져가기에는 BTS만큼의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뭐 NFT 쪽 관련된 플랫폼 사업하는 부분들의 내용성이 향후에 조금 이슈가 될 것 같긴 해요. 거의 연예인들하고 일반 우리 그 팬들의 소통을 열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거든,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런 네, 내용들 알겠습니다. 이슈로는 조금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가격이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회복성을 좀 기다려주는 쪽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예. 매수가를 낮추는 것 자체가 너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23만 4천 원대까지 기다렸다가 23만 원대 정도예요. 23만 4천 원. 네네, 여기 정도까지는 저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행보하다가 이 시장이 빠졌던 구간에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아서 빠졌지만 하이브 자체적으로도 문제성이 좀 있었죠. 그래서 네. 이 구간까지 어떤 회복성을 점진적으로 해올 것 같아요. 빠르게 오기보다는 천천히 회복해 오면은 그 가격대에서 비중 줄이기에도 이게 좀 크지만 그래도 장시간 좀 묶어두는 것보다는 가격 단가를 좀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5% 정도는 좀 잘라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제가 5%. 좀 너무 디테일한 전략을 드리죠. 네, 한 5% 정도만 줄이시고 그 5% 가지고 다시 또 내려오면은 그 작지만 효과가 있는 게 또 내려왔었을 때 한 20만 원 아래쪽에 사면은 단가 조절이 돼서 지금 필요한 게 단가를 좀 낮춰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가 효율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5% 정도만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나중에 되찾는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꾸 단가를 맞춰가서 되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 저는 23만 5천 원에 35%니까 5% 정도만 줄여내시고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저하고 소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 먼 길까지 뭐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BTS가 어떻게 되고 군 면제 받고 뭐 이런 거 그림까지 그릴 수 있는 영역까지의 제가 능력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저도 그래서 약간 단가를 낮춰야 되는 게 답이어서 지금은 어느 낮추면 안 정도 돼요. 때 어느 정도 때 조금 매도하고 다시 그렇죠. 들어가야 되나 그 시점을 잘 몰라서 그게 23만 5천 원, 23만 원 부근에서 조금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23만 원에서 매도를 네네. 좀 하고 5% 매도를 하고 다시 내려오면 20, 그거를 조금 다시 사면 되죠. 20만 원대 내려오면 그걸 조금 다시 5% 사는 거예요. 정도 예. 네, 그렇죠. 이해되셨네요. 그렇게 좀 네, 진행하시고 감사합니다. 잘 안 되면 또 연락 네.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배웅이요. 대웅이요. 네네, 33,300원에 10%요. 33,300원에 10%요? 네네. 이게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네, 그쵸? 그치, 왜 그렇게 28,500원까지 가서 난데 올라갈 때 본전만 되면 팔라기 그냥 빠지네요? 본전 좀 안 돼도 좀 팔면 어때요? 제가 방법 한번 네? 알려드릴까요? 네네. 자, 지금 제가 얘기하면 본전이 내가 여기에요. 그 만 원이, 네. 그 3만 원이에요. 그죠? 예. 근데 한 28,000원 왔어요. 마이너스 한 네. 3% 정도 돼요. 5%가 될 수도 네. 있죠. 그죠? 근데 네. 이 주가가 쭉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왔는데 딱 3만 원 찍고 빠질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매수가만 네. 이렇게 툭 터치하고 팔리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3만 원 왔다가 더 위로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 수가 네. 없잖아.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밑으로 좀 낮춰서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밑에 3만 원대인데 28,000원에서 비중을 조금 줄였다. 그럼 나머지가 올라가서 매수가보다 위쪽에서 팔면 어차피 그 비중은 내가 본전을 찾을 수 있거든요. 줄여놓고 안 네. 줄여놓고의 차이인 것 같아. 그래서 막 다 왔는데 생각이 들면 좀 줄이세요. 아시겠죠? 아니, 근데 지금 너무 빠져갖고 지금 팔 수가. 다음에 아까 올라오면 그거 하면 알죠? 되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봐요. 대웅 쪽 관련된 대웅제약하고 대웅그룹은 현재 네. 관점에 크게 리스크는 없어요. 뭐 실적 보톡신 쪽 관련된 부분 내용성도 다 긍정적으로 가고 있고 이익 구조도 괜찮고. 그러니까 주가가 네. 지금 바이오 쪽의 셀트리온이나 전체적으로 다 눌림성 오늘 시장에서 빠지고 있는 주도적인 코스닥의 하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조정이라는 게 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 놀라지 네. 마시고 홀딩하시고 이번에 올라오면은 일단 비중만 좀 줄이시고 저는 추가적으로도 조금 더 오를 수 있으니까 비중만 좀 더 줄여놓고 기다리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매수가 그러니까 부분에서요. 그냥 하지 말고 있다가 좀 올라오면 좀 네. 비중을 줄이라는 얘기죠? 네, 팔지 말고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상담은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고요.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의 일정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강연회 있으니까요. 제 강연회입니다. 목요일날 저녁 8시고요. 주식 챔피언 주식스쿨 유튜브로 검색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 볼 텐데 투자에 대한 부분 잠깐 얘기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제가 얘기 드린 내용은 투자의 참고사항이니까요.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래 주식 투자는 내가 스스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항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조심스럽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성신양의 우. 성신양회 우선주요. 예, 네, 예.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19,700원에 35%요. 35%요. 예. 최근에 사신 것 같네요. 그죠? 8월 달쯤에. 아예 작년 4월 달에 샀는데. 4월 달에. 네. 최근에 매수가까지도 한번 왔었네요. 그렇죠? 19,000원이에요? 19,700원이요. 19,700원. 좀 기다려 볼까요? 좀 기다려도 예, 괜찮을 예. 것 같은데. 기다리면 한번 올라올 것 같아요. 한번 올라올 것 같고 주택 공급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실적으로 뭐 크게 나쁠 거 없어 보이네요. 저는 한번 반등성이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연말까지 조금 들고 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성 흐름보다는 연말 쪽까지 가면은 제 생각에 한 17,000원 정도 이상 다시 주가가 회복이 되면 될 것 같은데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위쪽으로 가격이 쭉 올라올 것 같아요. 우선주라서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주가의 변동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이 시장의 업황이나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될 텐데 저는 시멘트 쪽이나 관련된 부분들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하반기 때 모멘텀이 조금 기대치에 좀 부합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니까 홀딩 의견 드리고요. 한 19,000원 부근에 오면은 생각보다 좀 우선주라서 뭐 저항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좀 들으기 그렇습니다만 한 19,000원 정도 오면은 가격적으로 조금 상단 쪽으로 진입하는 성이 나타나니까요. 우선주의 비중을 많이 담아놨다는 부분에서 저는 좀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번에 올라오면 매수가에 매도하시고 뭐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 생각하고 우선주에 대한 혜택을 고려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저는 본주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종목을 교체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홀딩 의견 드릴게요. 매수가에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전화 상담은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고요. 오늘 유튜브 상담이 없었는데 유튜브 상담 잠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센터네요. 자, 코리아 센터 매수가 8,320원이고 비중은 20%다. 이제 어제 좀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는데 홀딩 의견 드릴게요. 저도 뭐 쪽집게처럼 맞출 수는 없지만 어제 들어온 수급은 그냥 들어온 수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나와의 합병 이슈에 대한 부분 이후에 대한 시장, 이커머스 시장의 진입성, 캐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하게 시그널 효과를 줄 수 있는 코리아 센터가 빅테크 기업들하고의 어떤 협약이나 업무적인 부분의 제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매수가가 좀 높아서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고 비중은 20%인데 가격 조정이 생길 수 있어요. 혹시나 가격 조정이 내려왔을 때는 조금 매수가 가능하지만 여기서 실적으로 한 6,400원 5,000원대까지도 봐야 되겠네요. 5,000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5,600원대도 내려올 수 있고 한 500원대 지금 이 자리에서 지지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단기적이니까 빼고요. 일단은 한 5,000원대 중반까지 후반까지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가격대라면 저는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내려오지 않는다면 분명히 시세가 한 번 더 8,000원대 매수가 위쪽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올라오면은 8,400원대 정도 매수가 부근에서 비중을 덜어내시고 조금 더 시세가 나올 때 이익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자, 이마트네요.
쉽지 않죠. 이마트 그 의무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 긍정적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12만 5천 원대라고 하는데 이건 홀딩 의견 드릴게요. 좀 더 기다려보죠. 뭐 소비 위축이다 뭐다 얘기하지만 그래도 돌아갈 건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그렇게 리스크적인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더라도 회복성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추세적인 거는 과거의 추세는 이미 빠져나왔고요. 최근의 추세의 각도가 현재 가격의 하단까지 맞춰놨기 때문에 충분히 옆으로 행보성 이후에 반등성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위쪽에 올라오면은 일단 무게감과 그리고 실적 유통 쪽 관련해서 마트 쪽이나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의 시세성은 다시 끌어올라가기에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시간적인 효율성을 선택했었을 때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만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자, 뭐 최근에 조금 약간 흐름성에서 흐름을 보이고는 있는데 강한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워낙 과거에 큰 흐름을 만들었었고 기간적인 조정은 상당히 괜찮네요. 그리고 최근에 약간 이게 참 지저분하네요. 지저분하지만 흐름 자체는 약간 매집성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되 5천 원대 정도에 대한 시세가 한 번에 나와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만 만약에 한번 좀 시세가 강하게 나와준다면 4,300원대 저항이 있고요. 그 가격대 저항 돌파가 있다라면은 매수가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매수가는 어렵겠네요. 한 4,700원까지만 봅시다. 자, 이거는 뭐 폭등이 나와서 엠파동으로 저기 저 꼭대기까지 가는 건 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갈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부분을 얘기 드리면 4,700원 정도고요. 4,400원, 4,700원 사이에서 비중 축소하시면서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을 늘려서 대응하겠다라는 부분은 현재 상황보다는 단기 조정 눌림이 약간 횡보성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꺾일 수도 있어요. 그 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진입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말고 조금 눌림이나 시간적인 부분으로 한 9월 이후에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쪽으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네, 보유하고 계세요? 네. 세림 BNG. 대림. 세림 BNG. 대림이요? 세림이 아니고? 세림. 세림. 세림 BNG. 네, 대림 또 비엔코가 있거든요. 그 비슷해요, 이름이. 그래서 자, 네. 세림 BNG 매수가는요? 3,748원에 5%거든요. 네. 홀딩요. 이거는 기업 분석하지 네. 맙시다. 기업 분석하면 자꾸 그냥 이거 좋은데 생각할 것 같으니까 기업 분석이 네. 아니라 한번 슈팅 나오면 파는 거 아시겠죠? 흐름 자체가 그 지금 네. 주가 흐름 자체도 재료를 묻혀가지고 뭐 플라스틱이다 뭐다 얘기 좋은 내용성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또 계단식으로 네.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저기 위에서 계단식이 계속 이어지면은 한번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 계단식 올렸던 게 갑자기 툭 빠져버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번쯤 더 올라갈 때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3,700원대 정도 같으면 이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4,000원대에서 짧게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이거는 고민하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매도하세요.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오늘 좀 현대로템. 현대로템이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25,070원에 13%. 참 매수가 때문이긴 하지만 매수가를 무시한다면 저는 홀딩이에요. 네, 매수가가 아니다라면 저는 조금 더 이거는 이유 없이 홀딩을 또 좀 길게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올라왔는데 네, 제가 안 팔았어요. 네. 조금 더 봐도 될 것 이게 같아요. 더 갈 것 같아가지고. 네, 더 가요. 저 갈 것 같다라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해석이긴 한데. 아니 근데 실적이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실적도 있고 뭐 내용도 좋잖아요. 방산 좋아요. 근데 그렇죠. 네. 갈 것 같다라는 생각 자체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 자체가 내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네. 게 빠지면은 네. 속상해지고 괜히 내가 틀렸나라는 생각이
생기잖아요. 애초에 그런 생각하지 맞아요. 말고 실적 좋다. 네. 뭐 재무도 네. 재무적이도 안정적인 것 같고 현대로템이 아. 뭐 철도 쪽도 계속 꾸준하게 있는데 뭐 싸게 팔더라도 아. 그래도 손해는 안 본다. 그리고 방산 쪽으로 K2 전차에 대해서 폴란드도 있지만 뭐 앞으로 조금 캐파가 커진다. 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방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고 좋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네. 좋으면 그쪽에 돈이 쏠려요. 돈이 몰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돈이 네. 몰려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돈이 안 빠져나오니까 다른 종목도 못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저는 아, 네. 홀딩 의견 드리고 좀 더 긴 호흡을 가져가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표가는 따로 제시하지는 않겠지만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두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거 네. 있으세요? 아닙니다. 언제 팔아야 될지를 3만 원. 몰라가지고. 3만 원. 네. 그러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팬입니다, 멘트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어느 종목 저기- 보유하고 계세요?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네. 원래는 7%를 갖고 있었는데 2%를 전번에는 그 4% 정도를 팔아버렸어요. 130만 원 정도 손해 보고요. 네, 매수가가 얼마세요? 지금 3% 매수가가 27만 8,860원인가 그래요. 근데 지금 3% 정도 남았는데 이걸 다시 조금 사가지고 단가를 좀 다운을 시켜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뭐 다운 시켜도 예. 제가 봤을 때 쉽게 뭐 이 밑에까지 내려오기는 뭐 많은 돈이 투자가 또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근데 3%라는 부분이 있고 이럴 때는 네. 좀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네네. SK 바이오사이언스에 투자 그 더 사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죠? 더 뒤에 천천히 네네. 해도 돼요. 워낙 지금 가격의 갭이 크니까 천천히 네네네. 해도 되는데 네. 그 투자에 대한 부분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그 돈에 대한 네네. 부분들을 새로운 데 투자하면은 제로에서 플러스 1%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1%에 대한 부분의 변동성을 내가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다른 종목을 내가 투자를 한다라면 그럼 SK 네네네. 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자리 가격대 많이 다운돼 있고 분명히 저는 더 오를 네. 거라고는 봐요. 근데 시점을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오를 수는 예. 있는데 좀 기다려주고 오를 때 올라타도 괜찮을 정도라고 생각이 되니까 내려가 있는 아, 걸 예. 싸게 살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미 싸게 내려와 있으니까 오를 때 네네네. 확실하게 올라가겠다라는 신호가 나올 때 들어가도 더 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는 추세가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내려가고 아, 있는데 네네. 올라가는 걸로 바뀐 걸 확인하고 뭐 워낙 갭이 크니까 밑에서 다 그때 네네. 늘려도 되니까 그때까지는 그 제로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가 시작할 수 있는 종목을 하나 발굴해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려서 일단은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좀 두는 네네. 쪽이 좋을 것 같고 다른 종목을 한번 조금 내가 투자할 기업을 찾아보는 쪽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종목에 또 비중을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네. 저는 그러면은 저기 27만 원까지는 안 올라오죠? 뭐 그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없죠. 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갈지도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아.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갈 수 있는 네. 데까지 생각했었을 때는 한 17만 원 정도만 우리가 내가 이 17만 원은 솔직히 지금 이 분위기 최근에 들어왔던 매수세와 뭐 백신 내용도 있고 빌 게이츠 왔다 갔던 내용성의 SK의 이제 바이오 시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이 추세 전환에 대한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건 한 17만 원 정도로 제 생각은 잡혀져 있어요. 17만 원까지는 네네네. 갈 수 있으니까 한 네네. 한 15만 원 넘어갈 때 그때 우리가 네네. 뭐 더 살지 안 살지 고민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일단은 고맙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고요. 다른 데 조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네네. 네, 어느 종목 네. 보유하고 계세요? 대한항공을 26,700원에 20%인데요. 네. 이게 한 3만 원 정도 보고 들어간 건데 거기 좀 괜찮을래나 모르겠네요. 3만 원 정도면은 3만 원 정도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네. 욕심을 조금만 낮추고 싶어요. 한 5% 정도만 낮춰서 한 28,000원, 28,500원?
28,500원 정도까지는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로 대한항공은 돈 많이 벌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일시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었지만 화물선을 통해서 이거 잘 냈어요. 실적으로 뭐 도와준 거는 또 해운 쪽에 대한 부분들이 막 물류가 막히고 이래서 생긴 부분도 있고 실적으로 이익 구조가 괜찮아요. 대한항공 전혀 리스크가 안 보이고 주가도 밑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홀딩하되 다만 이제 목표가를 3만 원이라 설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위로 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다운해서 한 28,500원부터 뭐 조금씩 팔면서 3만 원까지 접근하는 거. 그러니까 한 번에 팔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조금씩 팔면서 내가 뭐 10%를 나눠서 팔면서 28,500원 위로는 나는 하루에 뭐 1%씩 계속 팔아야지. 뭐 이렇게 정해도 상관없어요. 투자자는 내가 하는 투자인데. 그래서 그런 투자를 좀 정하셔가지고 저는 한 28,500원부터 매도해 나가는 게 훨씬 더 내가 안정적인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8,500원부터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홀딩 의견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 상담 여기까지 하고요. 유튜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HMM. 네, 방금 항공 얘기했는데 해운 나왔네요. 자, 37,000원. 네, 이제 사이클 조금 이거 뭐 실적으로 해운 쪽에 대한 이익이나 이런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라는 부분은 좋은 내용은 맞습니다. 근데 이 실적도요. 이 3년 추이가 있어요. 추이가 이제 이 회사가 좋은 업황 사이클이 정말 잘 갈 때 3년 동안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크게 늘어요. 그럼 주가가 거기에 중간에 이제 눌림목이 생기면서 크게 반영이 되버린 선반영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 굉장히 크거든요. HMM 같은 경우는 너무 과도하게 성장을 갑작스럽게 겪으면서 당연히 이제 실적이 저는 감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갭이 주가가 가치 평가에서 분명히 다운이 아닌데도 인식 자체가 여기에 투자하는 거는 결국 우리 개인이나 외인들의 주가의 흐름성의 위치와 그리고 모멘텀이 좋냐 나쁘냐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좋냐 나쁘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다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은 분명히 많고 뭐 가치 평가에서 우리가 뭐 PER이다, 뭐 PBR이다 계산해서 가치는 뭐 이거는 완전 바닥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운 쪽에 HMM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만들어 놓고 쌓아놓고 호재거리를 갖다 붙여서 또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다운 사이클일 것 같습니다. 약간 아래쪽으로 하방성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할 거라고 보여져서요. 저는 이거는 여기서 빠지면 좀 힘들 텐데 제가 좀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이거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8%니까 선택을 해도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내려가서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저는 과감한 선택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반등 주면 3만 원대 위쪽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려갈 때도 비중을 더 늘리지 말자라는 정도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항상 투자가 지금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지치지 마시고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 종목 많이 물려 있어도요. 그 하나하나 올라오는데 내가 하나하나 집중해서 체크하면은 풀어나가고 시간은 걸리지만 그 뒤에 다시 그 이상을 찾을 수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